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국토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하루 만에 LH 직원이 사들인 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끝은 어디일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와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역에서 사들인 땅이 4곳 더 발견됐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곳은 모두 시흥 지역 땅들이었는데 새로 찾아낸 4곳은 모두 광명 지역입니다. 정부는 LH 직원 13명이 시흥 10곳, 광명 4곳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1명은 광명과 시흥에 각각 1곳씩 땅 2곳을 구입했습니다. 직원들 중 3명은 LH의 같은 사업본부에서 나란히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땅 1곳은 LH 직원 4명이 돈을 모아 함께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곳은 LH 직원 2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사들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일종의 개처럼 함께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공동 소유자는 10명인데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의 땅 소유자 6,600명과 LH 직원 10,000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실명 투자한 것만 찾았을 뿐 차명 투자는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확대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구입한 차명 투자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도 오늘 시청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검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치를 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수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첫 공개 행보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이틀 언론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맹비난한 윤 총장은 내 밑에서 검사들 다 빼도 좋으니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선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막상 임기 전 사퇴 가능성을 묻자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도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대구 고검과 지검 소속의 검사, 수사관들과 약 3시간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채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한 뒤에야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엿새째인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2건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50대와 60대 남성이었는데 방역당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환자가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고
11시간쯤 지나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됐지만 오늘 아침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오전 7시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아요. 뇌졸중, 심장질환, 파킨슨, 치매, 당뇨까지. 경기도 평택의 요양병원에서도 지난달 27일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접종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33시간 뒤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잠시 호전됐던 상태가 다시 악화돼 오늘 오전 10시쯤 숨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상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다가 3월 2일 날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이 남성도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접종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접종받은 사람들의 이상 반응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의 그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8만 7천여 건을 넘어서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3건 보고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도 48건 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그것도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성추행을 당한 건 자신이라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스승이었던 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교수를 데려다 주는 길,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교수는 A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었고요. 자기가 힘 있는 교수라고 해서 남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는 일단 사과했습니다. 쌀, 다른 후가 없지? 선생님께서 토하는 거 말고는. 그렇지? 알았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노골적인 요구와 함께 추행은 4차례나 반복됐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우리 뽀뽀했나? 가면 안 되나? 곤란해가지고 진짜. 사람 보고 쳐보면 안 돼? 이틀 뒤 교수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사제관계는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뭔가 더 다른 행위를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더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제 인생을 그냥 다 바꿔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쳐놓은 거죠, 제 인생을. 성추행 가해자는 지방의 한 교대에서 윤리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관련 학술단체에서 부회장과 운영이사 등 간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A씨로선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학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평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했을 때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히려 매도시켜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 검찰에 고소했지만 교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세요, 피해자분은? 어디든지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진짜 정말 그만해서 이제. 교수의 변호인은 사과 문자도 성추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후배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다 말이 과해져 사과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한 건 오히려 교수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뭐 몸을 팔아서 뭐 학계에 남아있으려는 그런 사람처럼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억울함이 풀리려나?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정말 끊이질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교사가 3살 배기 아이들한테 신체적인 학대를 한 것은 물론이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식판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3살 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방 가운데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던 교사, 갑자기 한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더니 잠시 뒤 또 다른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옮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밀려 넘어졌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눈 주위가 1.5cm가량 찢어졌습니다.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부모는 평소 아이의 행동과 전혀 달랐던 교사의 해명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친 줄은 몰랐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미 뒤돌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춤췄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아이들을 보지 않았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에도 아이들 손목을 잡아채 끌어당기거나 인형을 던지고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3살 아이들에게 10분 남짓의 시간을 준 뒤 다 먹기도 전에 식판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엄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뭐 주세요. 뭐 먹고 싶어. 이게 기본이었고. 학대 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퇴사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퇴원했습니다. CCTV 확인을 통해 2달간 100여 건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는 울산에서 아동학대 소식이 잇따라 터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반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해당 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장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5명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정황 100여 건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